네, 11-2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2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일단 우리가 보통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캐릭터, str, 그 다음에 길이가 예를 들어 30이다. 30개의 캐릭터형 변수를 묶어서 배열을 선언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캐릭터형 변수는 문자를 저장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변수죠. 따라서 캐릭터형 변수 30개가 묶여 있다라고 하면 길이가 30보다 작은 그러한 문자열을 저장하기에 매우 적합한 메모리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이렇게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str 길이는 여러분들이 30 넉넉하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은 simpl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simple이라는 문자열이 큰 따옴표로 표현됐으니까 얘는 문자열이죠.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대입변사는 넣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은 이 배열에 simple이라는 문자열이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simple이라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30개 다 쓰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겠죠. 30개가 길이가 30인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들어짐과 동시에 simple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는데, 자, s가 맨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m이 들어가고, p가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e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저장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하자마자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은 이것은 선언과 동시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렇게 쓰실 수는 없어요. 캐릭터 str 30 일단 나는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할 거야. 자, 선언한 다음에 나는 str이라는 배열에다가 simple이라는 문자열을 담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또 여기서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더 포인터를 공부하고 나시면은 이게 조금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나름의 이해를 갖게는 되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일단 이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편안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는 배열을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물론 캐릭터형 배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하고 그 캐릭터형 배열에다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얘기죠. 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간단한 얘기고요. 11-2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가장 간단한 얘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열이 저장이 되면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문자 백슬래시 제로 이걸 널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써볼게요. 제가 백슬래시 제로 백슬래시 제로로 표현되는 널 문자 아스키 코드 값은 또 별도로 이제 지정이 되지만은 자, 이런 널 문자라는 게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이런 널 문자라는 것이 문자열의 끝에 삽입이 되는가 궁금할 수 있죠. 자, 그런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문자열을 캐릭터형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그 안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자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열에 대한 공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포인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파트 4로 들어가서도 계속 문자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더 다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문자열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좀 약간
오해일 소지가 높습니다. 문자열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자열에 대한 이해적 깊이는 포인터를 공부하면 훨씬 더 깊어질 거고요. 또 파트 4에서 다양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 훨씬 더 그 문자열에 대한 깊이는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길이가 14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4보다 작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마침표까지 해서 길이가 13인데 길이가 13인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14인 문자열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 이 널문자라는 것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널이라는 문자는 자, 이 널문자라는 것은 왜 들어가느냐? 용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문자열의 끝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널문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문자열의 끝을 표현할 수 없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printf 함수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 문자열을 전달을 하잖아요. 문자열을 전달을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큰 따옴표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자열도 메모리 공간에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하는 모든 것은 일단 메모리 공간에 등록이 됩니다. 저장이 되지 않고선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printf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현하는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도 문자열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선언을 해도 문자열에 저장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str이라는 배열에 저장을 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간에 예를 들어 나는 printf abc라는 문자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abc라는 문자열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지 않으면 printf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 표현된 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메모리에 표현되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다면 대단한 거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이제 뭐 메인 메모리라고 해서 램이라는 메인 메모리의 용량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다는 거죠.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은 건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현했어요. 이게 실제로 표현이 되려면 문자열이 표현이 되려면 얘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럼 저장이 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어떤 특정 공간에 저장이 되겠죠. 우리가 표현해 놓은 것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위치도 잘 지정을 해줍니다. 자, A, B, C 그 다음에 또 뭐가 저장이 되냐면 널문자를 의미하는 백슬래시 제로가 저장이 되어서 총 4바이트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나서 즉 표현이 되고 나서 사실은 printf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 공간에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인자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그 대상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표현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연산,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해도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러한 배열을 이용해도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게 임의의 공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이 된다? 배열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뭐하고 유사하냐면 제가 조금만 오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3 더하기 4 쓰면 어떻게 됩니까? 3도, 4도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서 연산이 된다. 우리가 파트 1에서 했던 얘기죠. 자, 근데 반면에 int num은 3이다 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이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서 표현이 되죠. 3도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num에 저장이 됩니다. 얘도 어느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요.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변수에 저장을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된 값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져다 쓸 수가 없죠.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즉 printf 함수 여기서 지금 총 3번을 호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문자열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거 다음 어딘가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잠깐 좀 다른 데로 새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이해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던 간에 문자열이 저장이 되면 그 문자열의 끝에는 자동으로 널문자가 삽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널문자가 삽입이 되는지 자, 한번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널문자가 삽입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문자열의 끝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자, 문자열의 시작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문자열의 시작 어디입니까? str의 첫 번째 위치가 문자열의 시작이죠. 이 배열의 첫 번째 위치가 문자열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끝 지점을 찾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14니까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배열의 길이가 14니까 14가 끝나는 요 지점이 문자열의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풀어드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자열의 길이를 20으로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작게만 선언하지 않으면 돼요. 문자열의 길이보다 넉넉하게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간이 남아 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아 도는 공간이 남아 도는데 시작 번지가 있어요. 그러면 GOOD 그 다음에 뭐 빈 공간, MORING 뭐 이렇게 가지고 쭉 나갈 텐데 어디가 문자열의 끝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0으로 초기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0이라는 값 자체가 0에 해당하는 이것도 0도 사실 아스키 코드 값의 일종이죠. 이 0이 문자열의 일부로 사실은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딱 뜯어서 보면 거기에는 뭐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1과 0만 저장이 되어 있죠. 1과 0만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서 문자열의 끝을 표시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 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1과 00,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 0, 0, 0, 1 썼어요. 앞에다 00 하나 더 붙여서 1, 2, 3, 4, 5, 6, 7, 8. 자, 이거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문자예요? 숫자예요? 알 수 있으십니까? 이거를 문자로 해석을 하면 문자가 되는 거고 숫자로 해석을 하면 숫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은 문자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이진 데이터로 저장이 되죠. 따라서 0와 1밖에 없는 메모리 공간에서 우리가 문자의 끝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컴퓨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자의 시작은 배열의 시작이니까 바로 확인이 되지만 문자열의 끝이 어디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널문자라는 걸 삽입해 놓은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이 뒤에서 다시 이루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배열 str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size of. 자, 주의하세요. size of 연산자의 인자로 배열의 이름이 전달이 되면은 문자열의 길이가 반환됩니까? 아니죠. 문자열의 길이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배열의 길이가 반환이 된다. 우리가 바로 앞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정확히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은 그 str이라는 이름의 즉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str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의 일부를 참조할 수도 있고 문자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str의 13번째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14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14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출력을 하는데 %C 문자 형태로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D 정수의 형태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근데 14번째가 뭡니까? 14번째 저장된 거는 문자열의 길이가 총 13이죠. 이 널문자라는 정체,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널문자를 여기서 지금 출력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고 널문자는 값이 제로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널문자라는 거 백슬래시 제로로 표현되는 이 널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예요? 숫자로 0이고 문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널문자죠. 널문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실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널문자는 공백이다. 공백 문자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널문자는 출력을 했을 때의 적절한 출력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백 문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면 딱 공백 하나 입력되잖아요. 이 공백은 아스키 코드 값이 별도로 있어요. 0이 아닙니다. 공백 문자는 공백 자체로서 문자예요. 근데 널 문자를 출력을 했을 때 공백이 출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 널 문자는 출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자열의 끝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로 약속된 문자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출력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뭐 일단 요것도 널 문자에 대한 것도 다시 뒤에서 설명이 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배열은 사실 그 성격이 변수지요.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자, 12번째. 즉, 인덱스 기준으로 12번째니까 13번째죠.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 이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대부분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널 문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또 널 문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지금 부분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번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문자에 관련된 대부분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문자를 공백 문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예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널 문자. 그 다음에 얘가 공백이에요. 각각을 저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봅니다.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널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근데 공백 문자는 얼마입니까? 32이에요. 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널 문자를 출력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다고 스페이스바 공백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제가 한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캔F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수를 입력을 받을 때요, int num, 그 다음에 num에다가 내가 정수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캔F를 구성을 하죠. 스캔F %d 정수 형태로 입력을 받아라. 그 다음에 그냥 num을 써주는 게 아니라 num에 n% 연산자,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연산자를 붙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포인터에 들어가서 좀 더 다시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캐릭터형 배열 str 선언을 합니다. 길이가 50인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넉넉하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스캔F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열을 입력해 받겠다라고 할 때 쓰는 서식 문자가 뭐냐면 %s입니다. 별도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r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니까 str 쓰고서는 이 n% 연산자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붙일 수도 있을 텐데 붙여주면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열받아요. 이게 왜 화가 나냐면, num이라는 변수 앞에는 또 무조건 붙여주라고 그래놓고선 갑자기 이제 또 그 배열의 이름 앞에는 뭘 안 붙여준다. 이거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뭐냐? 기준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파트 1을 끝나고 파트 2로 와서 포인터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 비밀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일단은 그냥 호기심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뭐 n% 붙이고 뭐 어떤 경우 안 붙이고 이게 아니고요.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안 붙인다.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해하자. 붙이는 이유도 나중에 가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안 붙이는 이유도 나중에 가서 이해하자라고만 일단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 써줍니다. str을 써줍니다. 문자열을 입력받을 배열의 이름, 당연히 캐릭터형 배열이어야 되겠죠. 캐릭터형 배열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배열 str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실행을 하시죠. simple이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으시면, 자, 이렇게 해서 simple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할 때도 %s, 입력받을 때도 %s예요. simple이라는 문자열이 실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력받은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문자열의 끝에는 우리가 스캔F로 입력을 받던 우리가 코드로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하던 배열에 저장을 하던 무조건 넓문자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문자가 저장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도 문자열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 while문에서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str에 idx, 이 idx 값이 처음엔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이 str0의 위치에 저장된 값이 넓문자가 아니라면 그 문자 하나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idx 값을 증가시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는 0번째에서 1번째. 1번째에 저장된 문자가 넓문자가 아니라면 한 문자 출력하겠다. 출력하고 나서 또 증가시키죠. 즉, 언제까지 출력이 이루어지냐면 지금 저장된 문자열이 simple 그 다음에 백슬래시 제로인데 s, i, m, p, l, e까지도 넓문자가 아니니까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증가해서 idx 값이 6일 때 0, 1, 2, 3, 4, 5, 6이죠. 예. 6일 때에 가서 비로소 넓문자와 일치가 되니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것도 str의 0에는 첫 번째 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열의 시작을 갖다가 적절히 잡았습니다. str의 제로가 첫 번째 문자야. 알기 때문에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일이 문자를 출력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문자열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자가 어떻게 얼마를 입력을 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모르죠.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찾아야 되냐면 넓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넓문자가 저장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자씩 출력하는 일은 행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printf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자를 출력할 때 내부적으로 printf 함수가 %s 쓰겠어요? 누군가 자동으로 문자열 끝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출력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문자열의 끝을 구분해서 출력한다고요. 그럼 printf 함수도 문자열의 끝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넓문자의 삽입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문자열의 끝을 우리가 기타 printf 함수나 기타 메모리 공간에서 문자열의 끝을 갖다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넓문자를 넣어서 문자열의 끝을 구분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혹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제 길이가 지금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컴파일러가 여기다 숫자 3 써줄 겁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여기는 4 써줄 겁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문자 배열이에요.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ARR1에 저장된 건 문자 배열, 그러니까 문자 배열이죠. 저장된 게 문자니까. 근데 문자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ARR1에 저장된 것은 문자들 뿐이죠.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백슬래시 제로가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우 ARR2는 문자열이라고 이야기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HI 그 다음에 tilde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백슬래시 제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printf 함수 호출하면서 이 ARR2 인자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열 HI 이거 다 출력됩니다. 왜? 문자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생각하는 문자열과 C 언어의 문자열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문자열이라고 그냥 판단하잖아요. 근데 C 언어는 문자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넓문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문자 한 문자 한 문자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 경우에는 지금 분명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자열의 끝에 그러니까 그 끝에 넓문자가 들어갔으면 얘는 문자열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넓문자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자, 넓문자가 들어가면 문자열입니다. C원에서 넓문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문자열이라 할 수 없고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printf 함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인자로 문자열 전달해라 라고 돼 있죠. 넓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넓문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달을 하면 오동작을 일으킵니다. 자, 넓문자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제를 보시면요, 또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50이에요. 그리고 I like C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넓문자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배열에 총 길이가 50인 배열에 다 유효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 유효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저장 안 되어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0이라는 값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0도 나름의 값입니다. 그 값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우리가 직접 채웠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가 직접 채우지 않았어도 어쨌든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그 상황에서 문자열의 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I like C 프로그래밍 출력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장된 다음에 끝에 널문자까지 저장이 되어서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인덱스 기준으로 8의 위치에 널문자를 강제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8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죠. 예, 9번째. 다시 셀게요. 왜냐면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0, 1, 2, 3, 4, 5, 6, 7, 8 요 공간에, 요 빈 공간에 지금 널문자를 삽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printf 함수 호출을 통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어디까지 출력이 돼요? I like C까지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입증하는 거냐면 printf 함수도 문자열의 시작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널문자를 만날 때까지만 출력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해 보이고 있어요. 또 한 번만 하면 또 아쉬우니까 그 다음에서도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6번,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6번째, 이거는 7번째죠. 에 백슬래시 제로 널문자를 또 다시 앞에 당겨서 넣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I like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맨 앞에서 두 번째 문자의, 그러니까 두 번째 변수의 위치에 널문자를 저장하고 출력을 하니까 i밖에 출력이 안 돼요. 즉 printf 함수도 문자열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널문자를 만날 때까지만 출력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문자열을 전달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어떤 뭐 함수든 어디서든 문자열의 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널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의 끝을 구분하기 때문에 널문자가 삽입이 안 된 것을 전달을 하면 오동작을 일으킨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더 그 널문자의 필요성을 좀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canf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문자열 입력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입력을 합니다. 사이사이에 공백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이거 문자열 맞아요. 문자열 맞는데, 이거 앞서 보여드렸던 예제입니다. 똑같은 예제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놓은 거예요. 문자열 맞는데 %s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canf 함수 같은 경우에는 scan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얘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열로 보는 게 아니고 he, is, my, friend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scanf 함수의 문자열 리드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문자열 입력을 하잖아요. 이때 he is my friend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s 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he만 맨 앞에 있는 문자열만 읽어드려서 맨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출력을 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scanf 함수를 통해 가지고는 연결된 공백이 포함되지 않은 문자열만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왠지 그러니까 조금 scanf 함수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읽어드리는 함수도 별도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scanf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읽어드리실 때는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문자를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만약에 공백을 정 넣고 싶으시면 당분간 he, is, my, frien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임시 방편이고요. 나중에 가면은 공백을 포함하는 형태의 문자열을 한 번에 읽는 그런 별도의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챕터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뭐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느 순간에 그냥 머리가 확 깨어져 버리시면 배열과 포인터가 하나의 이론처럼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